자, 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자, 지금 현물에 물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작게는 10%부터 많게는 50%, 60%까지. 근데 이제 제가 현물은 좀 길게 봐도 되고 항상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상패가 되지 않는 이상 현물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이지 코인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자, 지금 현재 프로젝트 인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잔고가 1600만원 시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더리움 250만원치 사는데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도지 200만원치 사는데 마이너스 20%, 온톨 200만원치 사는데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코스모스, 그 다음에 150만원치 사는데 마이너스 30%, 샌드 150만원치는 마이너스 45%. 자, 요렇게 이제 지금 손실 상황이 있는데, 주식하고 다르게 코인은 마이너스 50%도 엄청 쉽고 플러스 50%도 한순간에 되는 게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 다 탈출할 수 있어요. 전부 다 탈출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 모든 종목을 동시에 탈출하기는 힘들어요. 이 모든 걸 동시에 탈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작은 종목부터 저는 조금 탈출을 시키는 편입니다. 물량이 많이 있는 종목부터 먼저 탈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종목부터 먼저 탈출을 시켜요. 왜냐면 자, 큰 종목을 여기서 물타가지고 내가 손실을 깎아내리려면 내 시드를 가용할 수 있는 잔고를 많이 써야 돼요. 가용할 수 있는 잔고. 그래서 이 잔고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내가 내 평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종목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센트럴 랜드부터 하는 거예요. 자, 100만원짜리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물 탈 때는 100만원씩 탑니다. 그럼 이제 200만원이 되죠. 도합 200만원 구매가 되는 거죠. 매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200씩 물을 타나요? 그 다음엔 200, 400, 뭐 800 단위로 물 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마틴. 이 방법은 절대 하지 마세요.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방법으로 해야 함. 마틴으로 물을 탈 경우, 찐바닥이 아닐 경우 손실이 엄청 커진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자, 지금 디센트럴 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만원 매수 마이너스 41%죠. 그러면 춤에는 100만원 하고, 두 번째 춤에는 200만원을 하는데, 200만원의 갭을 조금 첫 물 탈 때보다, 첫 100만원 물 탈 때보다 갭을, 자,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짜게 가지고 두 번 나눠서 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100, 그 다음에 100, 갭 작게, 100, 갭 작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그러면 3번 탈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차트는 뭘 봐야 하나? 비트 차트를 봅니다. 그리고 개별 호재성이 있는지 백서, 뉴스. 자, 요거 두 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비트가, 자, 일봉상으로 보면 29K를 기준으로 자꾸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비트가 29K 기준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하나? 29K 밑에서 물을 타는 게 정석입니다. 29K가 저점에 근접해 있으나 29K 밑으로 빠질 수 있고, 회복 고점을 29K라고 봐야 합니다. 요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정석적으로 하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속 횡보를 했어요. 자, 5월 12일부터 계속 횡보를 했습니다. 5월 10일부터 거의 지금 2주간 횡보를 하고 있고, 지금 비트 차트가 수렴인 상황이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방향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내려올 거고, 그러면 비트가 이제 등락폭이 커집니다.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닿았다. 등락폭이 조금 더 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자, 다시 얘가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요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여기에 도달하든 여기서 스테이가 될 겁니다. 비트가 어느 순간에. 지금 이제 춤의 타이밍이에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어느 순간 스테이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봉이 바뀌면서 열리잖아요. 요렇게 열릴 거예요. 아래든 위든 열릴 거거든요. 자, 아래든 위든 이렇게 열리게 될 겁니다. 여기에 열리든 여기에 열리든. 그러면 방향성이 만약에 위쪽에 열리면 위로 갈 가능성이 크고, 아래쪽이 열리면 아래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봉 마감 시에 비트의 위치가 상단의 근처에 있는지 하단 근처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디센트럴 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하는 겁니다. 요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 만약에 물을 탔다. 자,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해보자고요. 시뮬레이션. 자, 그러면 지금 100만원 디센 100만원 마이너스 41%죠. 여기서 1차 100만원 물 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0% 정도 됩니다. 20.5% 여기서 물을 타면. 자, 그러면 2차를 물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을 타고 2차 물 타기로 어떻게 결정하냐면 두 개로 가야 돼요. 자, 요렇게 되겠죠. 일봉이. 자, 아래쪽 물고 있을 때는 만약에 일봉 아래쪽을 물고 있을 때는 물 타기 멈추고 기다리기. 자, 시나리오 두 개입니다. 1차 시나리오. 자, 2차 시나리오. 일봉 볼벤 상단 물고 있을 때 추가 100만원 물타기. 자, 그렇게 되면 평단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자, 그러면 2차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단을 물타고 있으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슈팅 나오면 알트는 10% 이상 올라요. 그럼 여기서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자, 플러스 마이너스 5%부터 물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 자, 어느 정도 손실은 생각하셔야 돼요. 안전하게 하려면 안전하게 할 건지, 리스크를 조금 가지고 가더라도 수익과 손실이 없게 탈출할 건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요게 1번, 요게 2번이에요. 자, 안전하게 할 것 같으면 자, 지금 300만원 물 탔죠. 300만원 총 매수 금액이 300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5%일 때 2차 물타기 한 금액 100만원은 매도해서 손실을 최소화해 준다. 그리고 본전에 100만원 매도해서 물타기 금액을 싹 다 날려준다. 그리고 마지막 100만원 첫 원금은 수익으로 마무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제 물론 차트를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룰은 이렇습니다. 총 매수 금액이 지금 300만원이잖아요. 물을 두 번 탔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5% 됐을 때 2차 물타기 한 금액 있죠. 요거 100만원을 매도해줘가지고 마이너스 5%에서 뭐 마이너스 뭐 1% 사이로 합시다. 100만원을 매도해서 손실을 최소화를 합니다. 리스크를 조금 줄여드린 거예요. 마이너스 5%면 얼마 안 되니까요. 그리고 본전에 100만원 매도해가지고 물타기 금액을 싹 다 날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금 100만원만 있는 거잖아요. 물타기 금액은 다 소진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0만원 첫 원금은 수익으로 마무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익은 얼마 없지만 리스크 없이 탈출하는 방법. 이게 이제 수익은 얼마 없지만 리스크 없이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이 워낙 안 좋을 때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물을 좀 더 많이 타서 마이너스를 낮추면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물을 많이 타가지고 만약에 그게 바닥이 아니고 더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응이 돼야 돼요.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하는 이유, 주식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거 코인을 하잖아요. 이 코인은 자, 요 세 가지를 보시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 2, 3번. 자, 여기에 콩이 들어있다고 칩시다. 차가 들어있다고 생각합시다. 자동차. 벤츠가 들어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요게 되게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이게 이제 미국 방송에서 나왔던 건데 확률론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이 벤츠를 찾는 걸로 비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벤츠를 찾는 게 아니에요. 어디 확률이 높은 것에 우리는 베팅을 하는 거예요. 몬티올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몬티올. 도박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도박도 우리가 바카라를 하거나 뭐 룰렛을 하거나 블랙잭을 하거나 카드 게임을 할 때 확률이 높은 데에 베팅을 하는 거지 모르잖아요. 도박은 아예 모르잖아요. 그나마 이제 비트는 차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도박이랑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경제라든가 이런 지표가 있으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비트코인도 우리가 확률에 어떤 투자를 하는 겁니다. 확률에. 몬티올이라고 엄청 유명한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번 자리에 벤츠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저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한 곳에 벤츠가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33.3%죠. 여기도 33.3%, 33.3%. 여기서 강지수님이 1번을 골랐어요. 1번을 골랐습니다. 자, 확률이 33.3%, 33.3%, 33.3% 똑같기 때문에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확률적 관점에서는 어디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확률적 관점에서는 어디를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3번이 없어진다고 합시다.
3번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릴게요. 3번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이 2개만 남았기 때문에 확률이 50대 50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선택했던 1번 있죠? 1번을 선택했잖아요. 이 1번에 대한 선택을 바꿔야 될까요? 안 바꿔야 될까요? 무조건 바꿔야 돼요. 왜? 확률 관점이니까. 확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2개의 문만 선택해야 되는 확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확률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바꿔야 돼요. 다시 1번을 선택하든 다시 2번을 선택하든 이 나의 선택을 무르고 다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몬티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확률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도 비트코인을 확률 관점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다시 선택을 해야 돼요. 시나리오가 바뀌면 또 다른 시나리오, 그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해되세요? 벤츠가 2번에 들어있고 1번에 들어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지수에 우리는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미지수. 루나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루나 몰랐잖아요. 아무도. 아무도 몰랐잖아요. 푸틴이 전쟁할 줄 알았어요. 푸틴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지수에 우리는 베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시 우리가 베팅을 하는 거를 물타기라고 보시면 돼요. 물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물을 타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택지가 줄어들더라도 계속 물타기를 하게 되면 자, 문이 5개가 있어요. 물을 타서 문을 하나씩 줄여 나간다고 봅시다. 우리는 확률에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 할 수 있는 여유 시드를 계속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확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정수적 관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강지수님 말대로 물을 더 많이 타서 마이너스를 더 낮추면 안 되나요? 이게 대부분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시드가 많으면 그렇게 해도 되죠. 시드가 많으면. 그러면 최후까지 비트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루나처럼 돼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루나처럼 돼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1600만원을 물 다 탔어요. 만약에 지금 강지수님 말대로라면 자, 제가 강지수님 말대로 시나리오 짜볼게요. 자, 지금 시드가 1600만원 남아있고 디센트럴 랜드 자 100만원치 마이너스 41%예요. 자, 이 상황에서 1600만원 타면 40만원 손해니까 자, 이게 손실이 41만원이잖아요. 그러면 2.5%만 만약에 1600만원 물 타면 2.5%만 오르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2.5%만 오르면 탈출 가능한데 빨리 타가지고 탈출하자.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낚이는 거예요. 반대로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 30% 더 떨어지면 이거 생각해야죠. 그럼 결국 대응할 자금이 없잖아요. 반대로 여기서 30% 더 떨어지면 좀 극악한 예로 들자면 반대로 여기서 30% 더 떨어지면 대응할 자금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 손절하거나 기도합니다. 마이너스 41만원이 마이너스 500만원이 됩니다. 혹은 마이너스 1000만원. 이렇게 해서 현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손실을 봐요. 기다릴 줄 모르고 손실 없이. 이것도 손실 없이 탈출할 수 있어요. 이거 안전하게 하는 것도 손실 없어요. 거기다가 이익도 볼 수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이죠. 리스크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기는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는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한다. 자, 시장을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고래가 수조원씩 굴리고 세력들이 수조원씩 굴리고 하는데 돈을 우리가 몇천만원, 몇억, 또 작은 돈 아니지만 몇억은 사실 걔네들한테 아무런 금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매매는 할 수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기는 전략이 아니라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돼요. 잃지 않는 매매. 내가 수익이 없더라도. 그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안전하게 할 건지. 자, 리스크를 조금 가지고 가더라도 수익과 손실 없게 탈출할 건지. 자, 이게 이번 시나리오예요. 이 시나리오가 뭐냐면 이 시나리오대로 하면 기다려. 대신 대응 자금을 가지고 있고 차트 저점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조금 가지고 가더라도 수익과 손실이 없게 탈출할 건지 이 시나리오대로 하면 기다려. 예, 대신 대응 자금을 가지고 있고 차트에 대한 저점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분석하는 차트 성공률이 적어도 51%는 되어야 한다. 요게 2번 시나리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기준을 아무것도 없이 물을 안 타고 무한정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시드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번 금액으로 1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번 부분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고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자, 지금 현물이 비트 차트 기준으로 하자면 자, 비트가 여기서 왔다 갔다. 자, 1번이 가장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29를 기준으로 29K 기준으로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합니다. 근데 29 기준으로 많이 안 빠져요. 큰 움직임이 없어요. 29 밑으로. 자, 그럼 여기서 14일이나 여기서 머물렀어요. 14일이나. 물론 29 깨고 내려갈 수 있지만 내려가더라도 다시 29를 회복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엄청나게. 자, 그 반증이 내가 그냥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본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사람의 데이터를 한번 참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3번 고래 계속 지금 또 추매를 했거든요. 이제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꼭 이 사람이 맞는다는 건 아니고 3번 고래도 지금 계속 비트가 29 밑으로 내려오면 추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력이죠. 3번 고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86개 이거 1500개 팔고 나서 1500개 이상 또 구매를 했어요. 29K를 계속 유지를 해주니까. 그리고 29K가 깨지기 힘든 이유가 깨지더라도 금방 회복해주는 이유가 뭐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제일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죠. 13만 개 정도 들고 있죠. 걔네들 비트코인이 21K가 깨지면 마진콜옵니다. 쉽게 말하면 증거금을 더 입금을 하던가 아니면 청산이 되던가. 21K 여기가 마스의 마진콜 지점입니다. 자, 29K는 되게 상징적인 부분이 큽니다. 29K는 29K는 되게 상징적인 부분이 커요. 그래서 여기 29K가 깨지면 지금 세력이나 기관들에서 많은 매집은 아니지만 경기가 안 좋고 루나 사건 때문에 지금 코인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자, 청산 맵을 보더라도 숏 메뚜기들이 자, 숏뚜기들 있죠. 여기 계속 메뚜기 생겼죠. 이거 제가 거의 2주 넘게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죠. 메뚜기 떴다. 지금 빠질 것 같다. 이야기 하잖아요. 메뚜기가 29 근처에서는 숏 물량이 올라오지 않아요. 지금. 안 올라옵니다. 30K 딱 들어간 메뚜기 생겨요. 숏 메뚜기. 롱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29 깨지면 갑자기 올라와요. 그러니까 29K를 방어하는 세력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지가 이루어지고 계속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더 이상 빠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 이런 여러가지 차트, 세력의 움직임, 고래의 매수세, 그 다음에 기관들이나 기업들의 평단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비트가 29K 때 내가 물려있는 알트 혹은 내가 현물을 안 샀다라면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다. 대신 물탈 생각도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항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아까 확률 이야기했죠. 몬티올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1차를 자, 지금 사는 겁니다. 29가 깨졌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29K가 깨졌을 때 1차 물타기 들어갔죠. 그리고 내가 1차 물타기 들어간 금액이 28K에서 비트 28K에서 샀다. 확률, 우리는 확률에 베팅하는 사람입니다. 확률. 정수에 베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 2, 3, 4 이런 정수에 베팅하는 거 아니에요. 확률을 놓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하면 롱,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하면 숏. 확률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차 물타기가 들어간 금액이 비트 28K에 샀다. 그러면 2차는 최소 28K 근처나 28K 깨질 때 사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차트 분석을 계속 해야 되겠죠. 대신 차트는 계속 살아서 위로도 움직이고 아래도 움직이고 위로도 움직이고 아래도 움직이고 이 다음부터는 차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다. 왜? 차트 분석이 돼야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하면 추가 물타기, 내려갈 확률이 있다라면 스테이, 물 안 타고 기다리고. 이해되시죠? 이래서 차트 분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확률론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야, 비트 30K 간다, 40K 간다. 그 어떻게 알아요? 점쟁이도 아니고. 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차트에서 읽히는 대로의 확률만 우리는 가시적인 확률만으로 계산해서 베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디센트럴 랜드 탈출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디센트럴 랜드 수익으로 탈출됐다. 자, 그 다음에 어디 탈출해야 될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디센트럴 탈출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물량 작은 게 샌드박스죠. 샌드박스. 그러면 디센 탈출 이후 샌드박스 추매 할 때 내 시드는 얼마겠어요? 내 시드는
1750, 뭐 1710에서 뭐 많이 먹으면 1750 정도 되겠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이 더 늘어난 거예요. 리스크 없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내 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디센트럴랜드를 쉽게 탈출을 하고 수익까지 내면서 탈출을 했고, 그럼 이제 내 시드 샌드박스 추매할 때는 내 시드는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의 풀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샌드박스 탈출하고, 그럼 샌드박스 탈출하게 되면 2천만원 가까이 있을 거예요. 2천만원 가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샌드박스 수익 내고 탈출하고, 그 다음에 이때쯤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비트가 올라가서 물을 안 타더라도 얘네들 금액이 양전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게 안 된다면, 계속 박스권에 있는다면 계속 돌아가면서 디센트를 탈출하듯이 샌드박스 탈출하듯이 돌아가면서 탈출하면 되고, 이해되시죠? 선택의 폭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비트가 33K 미만에서 잡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탈출 가능하고, 또 종목을 분할로 매수를 했고 시드도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분할 매수하라고 프로젝트 팀에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대응하고 충분히 탈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0% 걱정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대응 자금이 있으니까.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물은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큰 금액을 뭐 수익을 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손실은 보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요 방법으로 탈출하시면 되고, 물을 타가지고 익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차트를 스스로 엄청 잘 본다. 그러면 멀티로 하겠죠. 디센트를 사고 샌드 사고 온톨 사고 멀티로 움직이겠죠. 멀티. 내가 차트를 진짜 좀 잘 본다 하면 이제 멀티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3-4개 돌아가면서 탈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한다고 하면 섹터를 묶으세요. 코인의 특성에 따라 섹터로 묶으세요. 자, 어떤 식으로 묶냐? 갑자기 급등이 나온 멀티로 가려면요, 근데 실력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차트를 완전히 리딩할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돼야 돼요. 자, 섹터로 나눕니다. 메이저, 이더 도지. 쉽게 안 빠지고 쉽게 안 올라. 자, 1섹터, 이더 도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올라가면 무조건 같이 따라 올라가는 섹터, 이더 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한 번씩 펌핑이 나오는 섹터. 3번 섹터는 샌드하고 디센트럴은 NFT죠. 그래서 멀티로 하려면 얘네 2개, 그 다음에 얘네 3개, 그 다음에 얘네 2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섹터를 나눠가지고 멀티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다 하면 헷갈리니까. 요거는 NFT 섹터, 요거는 급등 섹터, 그 다음에 이더 도지. 얘네들은 비트가 가면 쉽게 올라가고 비트가 내려오면 쉽게 내려오는 그런 코인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니어입니다. 니어. USN 스테이블. 자, 왜 니어가 시장에서 엄청 많이 관심을 가지던 코인이었습니다. 근데 루나 피해자입니다. 루나 도건, 얘 때문에 지금 모든 코인 시장이 어려워졌어요. 도건 때문에. 니어도 좋은 프로젝트고, 아, 니어 이 코인 괜찮다 이야기를 했는데, 루나가 작살이 나면서 다단계 사기를 치면서 같은 스테이블 라인에 있던 니어까지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니어까지. 그래서 얘는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좋아요. 맨 마지막에. 자, 이해되시죠? 요렇게 해서 현물은 좀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